여러분, 매일같이 쓰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당연히 믿고 쓰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컴퓨터 안에 숨어서 조용히 벌어지는 신뢰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죠. 미국의 리버싱 랩스라는 회사가 발표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속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데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첫째, 왜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는지. 둘째,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셋째, 왜 멀쩡해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위험한지. 넷째, 우리가 쓰던 옛날 보안 방식은 왜 더 이상 안 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전쟁터. 예전에는요, 해커들이 우리 컴퓨터에 직접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 방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곳.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네고 블록. 그 코드 자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우물에 물을 푸기도 전에 아예 그 우물 자체에 독을 타는 거랑 똑같아요. 리버싱 랩스 CEO의 한마디가 이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이거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시급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 와, 이 사례는 정말 영화 같아요. XZ 유틸즈 공격인데요. 이게 기술적인 해킹을 하기보다는 거의 심리전이거든요. 보세요. 무려 몇 년에 걸쳐서 작전을 펴니다. 가짜 개발자 계정을 수십 개 만들어서 혼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던 사람을 계속 압박해요. 힘들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면서요. 결국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다음에야 살짝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인내심과 치밀함입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타겟이었어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쓰는 JV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해커들이 뭘 했냐면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설치 파일을 몰래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공식 파일인 줄 알고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랜섬웨어 조직으로 연결되는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정말 감쪽 같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격 사례들을 봤는데요.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리버싱 랩스에서는 이걸 상용 소프트웨어의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들을 뜯어봤더니 대부분이 이 중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숨겨둔 악성 코드는 물론이고 10년도 더 된 낡은 부품을 그대로 쓴다거나 심지어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코드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새 차를 샀는데 엔진은 20년 전 모델이고 차 키는 범퍼 밑에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심지어 내 정보를 보호하려고 쓰는 VPN 프로그램에서조차 취약점이 50개 넘게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일부는 2009년에, 그러니까 15년도 전에 이미 발견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 코드 부패, 코드가 썩어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괜히 건드려서 문제 만들지 말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안구멍 투성이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빌려 쓰는 온라인 도서관 같은 곳이 있거든요. 파이썬의 파이파이, 자바스크립트의 npm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해봤더니 글쎄,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당 평균 취약점이 거의 135개나 나왔어요. npm보다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135개도 놀라운데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45. 이게 뭐냐면요. 구글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나에서 발견된 취약점 개수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수천 번씩 다운로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VE라는 낡은 지도에 의존해서 사이버 위협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왔어요. 이 CVE는 공개된 보안 문제 목록인데 보안 전문가들한테는 나침반 같은 거였죠. 근데 만약에 그 지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문제가 뭔지 알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말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기가 위험해요 라고 알려주던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이 CVE 데이터베이스가 보안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산이 줄면서 정보 업데이트가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낡은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아까 봤던 코드 변조 같은 신종 공격들은 애초에 이 낡은 지도에는 표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낡은 지도는 이제 버리고 이 새로운 위협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존법을 배워야겠죠?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 전쟁터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최근에 유명 AI 프로그램이 공격당한 사례처럼 이제 해커들은 AI 모델 자체나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까지 노리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이게 돈 주고 산 프로그램이든 공짜 오픈소스든 최신 AI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야 할 새로운 황금률인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